안녕하세요, 부자님들. 오늘은 공공분양 위례 자이더 시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부자님 중에서 친구분이 지금 그 위례 A1-5블럭 생애 최초 당첨이 됐다고 하는데요. 생애 최초는 추첨제니까 정말 자격 요건만 된다면 생애 최초에 당첨이 되는 거는 정말 추첨제니까 가점이라든지 스펙이 조건만 잘 맞추고 스펙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정말 좋은 다시 추첨제가 부활한 느낌이 듭니다. 정말 위례 자이더시티 공공분양가 분양가 자금 계획 평면도 분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32살 동생이요? 야, 이거는 공공분양은요, 일반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인데 3년 동안 무주택 기간이 되니까 적어도 33살이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3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애 최초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정말 디테일해요, 청약이. 정말 여러분 그 디테일함을 깨버리면 여러분이 청약에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더 그래요. 공공분양이 왜 중요하냐면 사전 청약이 바로 공공분양입니다. 최근에 제가 올린 유튜브 보셨죠? 저도 사전 청약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뚜껑을 열어봤더니 공공분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 전화차 LH에 전화를 했었죠. 그랬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공공분양입니다. 여러분 공공분양이니까 주택 예금, 청약 예금은 안 되는 거예요. 청약 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바뀌게 되면은 청약통장 점수가 또 없어지는 거고,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전청약 되게 많이 기대했지만, 그런데 사전청약이 이제 본청약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 시점에는 민간분양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례 자이더시티 공공분양 분양가 자금계획 평면도 분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례 자이더시티는요, 어디에 있냐면요, 네, 여기는 위례는 세 가지의 권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성남권역, 송파권역, 하남권역인데 이쪽에는 위례 자이더시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성남권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 성남권역이니까 여기는 대규모 택지입니다. 대규모 택지 지구이기 때문에 성남에 거주하는 사람이 30%. 대규모 택지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20%. 그 다음에 서울, 인천이 50%가 이렇게 배정을 받습니다. 성남은 입주자 모집 공고 2년 동안 여기에 거주한 사람에게 여기에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분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남시하고 다른 지역하고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200만 원이 아니라 120 곱하기 3, 3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게 왜 3년이라는 시간을 대부분 가점도 9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납입인정 금액도 36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역에 산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저가점자들에겐 유리하지만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서울, 인천도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청약을 가능하다는 거죠. 위례 자이더시티 같은 경우는 위치는 역세권으로 봐야 되는데요. 역세권 중에서 위례 트램선이 여기 있습니다. 위례 트램선을 여러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부에서 나가는 이 선이 위례 신사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고 위례 그 트램에서 여기 만나는 점이 바로 8호선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위례 자이더시티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례 자이더시티는 또 중앙에 딱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와죠. 학군이 또 잘 받쳐주고 정말 역세권, 더블 역세권을 가져가니까 여러분 꼭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위례 자이더시티 분양 개요를 그 사업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공공분양이 360세대입니다.
타운이 분양이 있고 293세대, 임대가 147세대입니다. 총 800세대를 분양하는 단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 빈 땅을 한번 갔었거든요. 여기가 상가고요. 여기가 아파트 이렇게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00세대에서 공공분양이 360세대 이렇게 배정을 받는 거죠.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어 소셜처럼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예전에 가밀지구 B1블럭도 공공분양 시프트 임대 이렇게 섞여져 있듯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 2층에서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까지 조금 낮은 층으로 해당이 되고요. 지금 보면은 800세대인데 1015세대 주차 대수니까 주차 대수가 조금 1.5대 1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위례 자이더시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말만 봐도 이제 유추해내야죠. 투기가열지구 청약가열지역이면 어떤 거? 네, 1순위 제한 조건 세대주만 가능하고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이니까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40%까지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싸다. 싼데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 왜? 공공분양이니까. 이 위례 자이더시티 같은 경우는 B1 블럭 이렇게 A1-5 블럭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입니다. 민간 참여 공공분양은 공공분양 그 LH 땅 위에 민간이 참여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그 LH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지만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잘 지어주는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약 기간은 1월 1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월 19일이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분양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가는요. 제가 이거 분양가를 여기서 비교를 해봤어요. 사실 그 주변보단 싼 건 맞는데 지금 위례 자이더스타하고 위례 포레샤인 15단지, 17단지 이번에 분양했던 단지들을 보면은 가격 차이가 조금 나요. 1억 2천이 비싸요. 그러면 대부분 공공분양 하시는 분은 가격으로 이제 생각하거든요. 가격이 조금 높으면 좀 안 들어오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 보세요. 제가 보면서 3천만 원은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3천만 원. 이게 어디냐면 84H 이게 3,130만 원. 서울에 살고 계신 분이 이렇게 통장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이 원래 이렇게 수도권이나 그 외 지역이 더 이제 그 납입 인정 금액이 높은데 이번에는 거꾸로 서울이 높았죠. 맞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당첨되기란 조금 힘들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지금 밑에는 2,300만 원, 2,400만 원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 2천만 원 정도가 되면은 약간 비슷한 납입 인정 금액이라면 조금 전략적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넣은다면 여러분이 그냥 전략적으로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등 84H, 2등 66H, 그 다음에 80H, 그 다음에 70H, 75H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경우에 84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거가 조금 싸다고 그러면 그 분양가가 싼 거부터 사람들이 지원하게 돼 있어요. 중간 타입을 노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타입을 노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중간 타입인데 너무 세대수가 적은 거는 조금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874B라든지 82 타입 같은 경우 조금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좀 분석해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양가를 보면 네, 맞습니다. 조금 그 전에 있는 것보다 높다고 하면
납입 인정 금액이 낮다. 커트라인이 낮아진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3년 3월이고요. 재당첨 제한이 10년, 의무 거주가 5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제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히 보니까 23년 3월에 입주를 해야 돼요. 입주를 안 하면 의무 거주를 안 하면 안 돼요. 거주랑 의무 거주랑은 그러니까 거주 중에서 어떤 얘기냐면 그냥 전입만 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입과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입 조건이다. 그거랑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입하고 거주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전월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헷갈려 하시니까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의 소득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특별공급은 자기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 공급은 3년 기간 내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납입인정 금액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납입인정 금액이라는 건 한 달에 10만 원씩 납입한 것만 그 금액만 인정한다. 20만 원을 넣어도 10만 원만 인정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10만 원씩 납입을 해야 된다. 공공분양에 한해서입니다. 청약예금 같은 경우에 민간분양은 예치금만 있으면 되죠. 예비당첨은 500%고요. 중도금 대출은 4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금 계획까지 세웠는데요. 84A에 당첨될 때 필요한 돈이 도대체 얼마일까? 예전에는 전세라든지 월세를 내기 때문에 조금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였지만 지금은 입주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대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계약금 20%, 중도금 대출 40%가 가능하면 중도금 20%, 잔금 20%에서 총 60%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 60%니까 4억 6,902만 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네, 잔금할 때는 KB 시세, 그러니까 시세대로 잔금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 기준의 40%고요. 잔금 대출은 잔금시 KB 시세. 이런 말이 어려운데 KB 시세라는 거 그 아파트의 시세가 사실 분양가 그대로 될 수 있지만 대부분 높게 책정이 됩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10억을 잡았는데 사실 그 주변의 아파트들은 거의 다 지금 위례 센트럴 프로지오 94 타입이 1억 3천입니다. 이거는 조금 차이가 연식이 다르지만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10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9억 같은 경우는 40%, 3억 6천, 그 다음에 1억은 20%에서 2천만 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3억 8천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분양가에서 3억 8천을 빼게 되면 4억 3천만 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학장비, 이자 후불제, 취득로세, 이사비는 별도입니다. 위례 자이더시티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74A 타입하고 B 타입에서 제가 B 타입을 만약에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74A 타입과 B 타입을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서 도친 계층이에요. 사실 B 타입 같은 경우는 탑상형이 많은데 탑상형이 아니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A 타입을 많이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B 타입을 넣으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4A랑 B 타입이 있는데 84 같은 경우는 B 타입이 이게 탑상형인 구조니까 당연히 이게 납입 인정 금액이 낮습니다. 84A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드레스룸에 4베이에 팬트리에 현관에는 또 자그마한 팬트리에 알파룸까지 정말 다 가진, 그러니까 3개 가지면은 다 갖는 거예요. 알파룸, 드레스룸, 팬트리 요게 구조 있고 4베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정말 좋은 구조고, 그 다음에 싱크대는 디귿자 싱크대. 여기서 보면 드레스룸이 있고 그 다음에 알파룸이 있고 팬트리가 있습니다. B타입인데 이 정도 있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그 주방이 이제 숨겨져 있는 주방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또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갔을 때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지금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되면 단지 배치도는 지금 정사각형에
이렇게 놓고 이거는 안 움직여도 돌려라 안 해도 돼요. 이게 바로 남쪽입니다. 남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여기는 다 아파트가 둘러싸이고 이쪽은 잔디인데 뭐라도 이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요 동이 그나마 좋은 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중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낮은 층들이 상당히 괜찮다. 지방에서는 낮은 층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서울은 뷰가 나오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지방은 다 뷰가 나와. 여기 낮은 층의 중정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주출입구동, 여기 근린생활 시설 있는 거, 그 다음에 부출입구동,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상가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좋은 타입을 골라라, 동을 골라라. 동을 어떻게 고릅니까? 당첨만 되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T 구조라고 있거든요. T가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그렇게 되고요. 위례 자이더시티 청약 일정입니다. 지금 특별 공급을 1월 11일 날 하고 12일 날 일반 공급을 발표를 합니다. 특별 공급을 보면 그 답일 보는 거잖아요. 먼저 오픈북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험 볼 때. 특별 공급을 보면 일반 공급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가 해서 당첨자 서류 접수까지 이렇게 됩니다. 당첨 컷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례 포레 샤인 15단지, 17단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5단지를 먼저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기 일반 분양 당첨 하한선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자녀 특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수가 이 84 같은 경우 85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길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75점 커트라인. 대부분 다자녀는 75점 커트라인인 거예요. 그리고 신혼부부는 11점. 여기서 13점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11점. 그러니까 여기 12점이면 거의 만점 수준입니다. 84 안 돼요. 힘들어요. 정말. 그리고 여기서 노부모 부양특권. 여기서 진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노부모 부양특권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당첨 하한선하고 되게 비슷하다. 납입인정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납입인정 금액으로 하게 되는데 납입인정 금액하고 조금 차이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를 지금 노부모 특공을 준비하시는 분은 아주 차이를 이거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좋죠. 이게 900만 원 차이가 난다. 900만 원이면 120 곱하기 8년 120 곱하기 8년 정도 시간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노부모 특공을 3년 동안 준비를 하거든요. 점수가 낮으신 분은 이거 여기에는 다 당첨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노부모 특공 당첨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제일 낮은 1890만 원. 지금 납입인정 금액이 적다 그러면 노부모 특공을 지금부터 세팅하셔야 됩니다. 노부모 부양특공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만이 지원이 가능하고 부모님을 만 65세 넘으신 분을 3년 동안 부양하니까 만 62세부터 세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펙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노부모 특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막 안 되는 점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좋습니다. 노부모 부양특공 정말 이거 보고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노부모 부양특공으로 8년의 시간을 번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3년의 시간을 벌고 10년의 시간을 본 거지. 제가 현대백화점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당첨되는 2가지 방법. 부모님을 이용하라. 그리고 시간차 공격을 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기간을 보면 시간차 공격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1670만 원 정도면 와 진짜 이거는 환상이지. 이거는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노부모 부양특공 꼭 놓치지 마시고요. 사전청약에도 노부모 부양특공이 있습니다. 사전청약이 21년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게 본청약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그런데 모든 세대원들이 집이 없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양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위례 자이더시티 당첨되면 바로 입주해야 전월세 금지되는 아파트.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